다 맞고 그것만 틀리다는 얘기 같아서 수정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아나운서는 아닙니다. 아나운서는 아니고 앵커가 남자는 기자고요. 여성분들은 아나운서예요. 이런 얼굴로는 아나운서 못합니다. 아나운서는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분들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남자 앵커들은 기자 출신입니다. 손석희 씨는 예외지만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박성범, 또 이윤성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면 그걸 이제 앵커라고 우리가 부른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그 귀한 기회를 주신 국가언론회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행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2년 반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워왔지만 제 국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원일 때 이쪽 그 소통관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세미나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저쪽에 있는 헌정기념관, 헌정회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 아닙니다. 국회의원회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3번 겹치면 적의 공격이다. 우연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는 건데 그게 2번 겹치면 우연의 일치가 되고 3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적의 공격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 시카고 갱단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요게 짠짠짠 포인터는 이제 안 되네요.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미국 시카고 갱단에서 통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끼리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is the act of the enemy 해서 한 번은 우연, 2번은 우연의 일치, 3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적의 공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의 공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기 갱단에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스테이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우연입니다. 근데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이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호흡곤란으로. 그러면 그 우연의 일체예요. 야,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근데 만약에 3번째 또 스테이크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상대 갱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4.15 총선, 지난 4.15 총선에서 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왜 적이라고 표현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우리의 공적, 그 누구인지 알지? 저는 알죠. 근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적이 공격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보시면 양당별 사전 투표 득표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를 몽땅 합치고 다음에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당이죠. 국힘당의 표를 몽땅 합쳐서 봤어요. 사전 투표에 여기저기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 표를 당별로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63대 36이었어요. 뭐 그건 우연이죠. 2차에서도 63대 36입니다. 그럼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자고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63대 36입니다.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3번이나 계속되면 이게 뭐라고요?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 연수구이 제가 출마를 했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요 사람은 잘 모르고 여기는 제가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요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정의당의 대표가 된 이정미, 그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안 유명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 그걸 봤더니 여러분 투표는 2개가 있는 걸 아시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가 많아요. 이만큼 하고 사전 투표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해서 나는 투표일이 휴일이니까 그날은 놀러 갈 거야. 그래서 평일에 내가 가서 투표를 하고 휴일인 당일에는 선거 당일에는 놀러 가겠다. 이게 이제 사전 관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전 관내 투표인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 관외 투표는 뭐냐? 사전 관외 투표라는 것은 군대 간 친구들, 군대 간 젊은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 간 사람들, 그거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뭐 철원이 됐든 뭐 양평이 됐든 그런 곳에 강화도가 됐든 그런 곳에서 집을 떠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관외에서 자기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거, 이걸 이제 사전 관외 투표라고 합니다. 그게 적어요. 사전 관내 투표는 많고 사전 관내 투표는 적고. 근데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3초표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게 당일 투표가 이만큼이고 사전 투표가 요만큼이면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제가 여기 이만큼의 3초표를 이겼으니까 요만한 데서 1500표를 이기면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 이쪽에 이만큼 3초표를 이겼는데 요만큼에서 6000표를 졌어요.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들여다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 그러니까 여기서 나 놀러 갈 거야 이래서 찍는 분들과 군인, 네, 이제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면 사전 관외 투표 군인들이 39명이 저한테 투표를 해줬어요. 100대 39.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의령이라는 사람의 표를 분석해봤더니 사전투표를 분석해봤더니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이 사람도 39명의 그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군인들이 39명이 투표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그런데 이정미 이 세 사람, 세 번째 사람도 어떻게 됐냐? 관내 사전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관외 사전투표는 39가 됐습니다.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세 번 거듭된 뭐다?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경우 당신이야 뭐 당신 선거니까 당신 선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일단 통계학자들이 뭡니까? 이 숫자만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 박영하 교수는 전국 여자 학력고사 수석, 다음에 서울대 물리학과 합격, 다음에 26살 때 저도 미국 가서 26살 때 박사가 됐어요. 벌써 26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물리통계학 박사가 됐습니다.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62, 3세 됐는데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하냐? 이런 지금 나온 거 100대 39, 100대 39, 또 63대 36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확률, 그다음에 서울 전 지역의 도에서 민주당은 항상 사전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몽땅 이길 확률이 뭐냐? 동전 1000개를 공중에 던졌을 때 전부 다 같은 명이 나올 확률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약 한 100년 던지면 되지 않냐? 한 100번 던지면 그렇게 되지 않냐? 자, 이 온 세계가 천지창조가 돼서 만들어진 몇억 년 전에 사람도 없었고 동전도 없었던 그 시절부터 동전 1000개가 있다고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 온 세계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1초에 한 번씩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나올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성영 교수님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죠. 한림원 원장도 하신 분.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 네, 63대, 아니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같은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100% 조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미래의 교수 뭐라 했습니까? 미국 2020년 한국의 총선 4.15 총선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증거들이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설득보다도 설명하고 그러기에 가장 쉬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이 1단계 투표용지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도장이에요. 도장 이건 4전 투표관리관의 도장인데 송도 1동 투표관리관의 4전 투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투표관리관이라고 써있는 이거는 4전 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에 찍는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잘 안 보셨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 용지를 주는데 좌하단에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관리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아,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도장을 거기다가 쾅 찍어줘요.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럼 그 도장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돼요. 송도 1동 투표관리관의 4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흉하게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도장들이 나왔어요. 이 도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만년 도장인 걸 모르고 인주를 찍어서 생긴 일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펜은 잉크를 계속 찍어서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만년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고무 튜브를 넣어서 쭉 하면 그 안에 잉크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 서서히 흘려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만년필이지 않습니까? 도장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주에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요즘 만년 도장이라고 해서 이 도장 안에 잉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투표를 하러 가면 옆에 인주가 있었어요. 인주에다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인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에 달린 기표지밖에 없어요. 그거 뭐냐면 계속 누르면 한 10,000번도 찍을 수 있도록 인주가 필요 없이 계속 찍으면 요런 기표가 되는 도장입니다. 그걸 이제 만년 도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만년 도장인 걸 모르고 그 공무원이 인주를 그냥 찍어야 되는데 인주를 찍고 거기다가 찍으니까 요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중앙선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설명을 알아듣는 듯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지금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한 장이 나온 게 아니고 1000장이 나왔습니다. 1000장이 나왔어요. 한 번 자기가 잘못 찍을 수는 있겠죠. 한 번은 잘못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걸 찢어버리고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1000번을 계속 인주에다 찍고 여기서 인주에다 찍어 다시 찍고 이런 뻘겋게 나오는 걸 계속 보면서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이나 잘못 찍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멀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좀 약간 휴식을 짜고 계신 박성경 교수님이 계신데 이 박성경 교수님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투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1000번을 잘못 찍고 1000번 찍으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저짓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공무원 이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지.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면 잘리죠. 그런 일을 했다고? 다음에 투표 관리관은 혹시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인가요? 시각 장애인도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네요.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0명의 이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걸 보고도 이거 참 훌륭하네. 내가 친일판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장기를 찍어줬어. 정말 고마워요. 이러고 1000명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투표관리관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난데 나는 그런 일장기 투표용지에 이렇게 일장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찍어야 되는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저런 거 찍은 적이 없다. 다음에 왜 이런 게 돌아다니냐고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아까 같은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뭐야? 다시 찍어 이놈아. 누구나 그러죠 요즘에. 얼마나 권리의식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없었다는 거죠. 다음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도 없다. 아니 요만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1971인데 41이라고 해요. 1971장의 과반인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돌아다니면 다 보여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시골 공개 왜 이래? 이렇게 됐을 텐데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보지도 못했고 내가 찍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말씀드린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셨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1000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투표장에 없었습니다. 투표장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 다음에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왜냐 개표를 하면 저의 참관인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나와서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표록에 적어야 돼요. 야 이상한 투표용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적어야 돼요. 근데 적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에 이걸 찍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찍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다음에 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본 사람이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걸 1000장은 있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광고를 조선일보